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정된 대로 군자의 길입니다. 안동의 군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외내 오천 군자리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광산김씨입니다. 광산김씨들은 나라의 국반으로 소문이 났어요. 연안이시 월사 이정구의 후손하고 광산김씨 사계 김장생, 그의 아들 신독제 김집, 특히 신독제 김집의 아랫대에서는 7명의 대제학이 나왔습니다. 7명의 대제학이. 그래서 연리강김이다, 강김연리다 이래서 연안이시 광산김씨를 국반이다 하면은 누구도 거기에 크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에서 얘기를 할 때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른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광산김씨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향반 주제에 어디 국반한테 그래 농을 합니다. 그러면 안동 사람 왈, 너 집에 서원 있나? 이래 물어요. 광산김씨는 안동에 서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 사람들이 뭐 국반도 별거 아니네 이래 얘기를 합니다. 이 광산김씨는요, 신라왕자 흥강을 시조로 합니다. 흥강을 시조로 하는데 이세인 식자 때부터 평장사가 8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주 광산구 평장동이라고 합니다. 그 광산김씨들이 살던 동네를. 근데 광산김씨가요 대단합니다. 문묘에 배향된 분이 2분, 정묘에 배향된 분이 3분, 청백리로 녹선된 분이 4분, 국불천이가 13위, 시호를 받은 분이 43위, 국조방목에 문과급제자가 무려 265명이나 됩니다. 인재숲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 4대 서예가로 이름이 높았던 김구 서예가로 아주 높은 자리매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구운몽, 조선의 문인 중에서 소설가로 이름이 높은 김만중, 예. 그리고 율곡에게 공부를 배워서 예론을 완성시켰는 사계 김장생과 그의 아들 신독제 김집. 여러분들 여기서요, 이 7명의 대제학이 나왔다라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진짜로. 대제학은 나라의 문형이에요. 영의정은 계급이 높지만 대제학은요 명예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따질 때 너 집에 대제학 몇 명 나왔노 그러면은 정승 몇 명 나왔다 얘기 못 붙입니다. 그만큼 대제학이라는 자리는 나라의 문형으로서 최고의 가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라왕자 흥강을 시조로 하면서 안동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은 14세 연자 14세입니다. 연자 쓰시는 분을 중시조로 하고요. 그 15세가 사자 원자입니다. 그의 아드님이신 진자 쓰시는 분이 이때부터 안동하고 연관이 돼요. 이 16세 진자 쓰시는 분이 오남 2녀를 두셨어요. 전부 1월 2자
항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요, 마지가 광리, 둘째가 영리, 셋째가 성리, 넷째가 안리, 다섯째가 천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리 계열하고 천리 계열하고가 안동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이 영리 계열은 금구당, 후민정음을 도난당했었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바로 순천김 씨한테 장가를 들어서 처양으로 내려왔던 용자 석자. 여는 1400년대 말에 내려오셨어요. 용자 석자가 처양에. 이분은 전필제 김종직에게 공부를 하고 남효원과 굉장히 도의로 사귀었는데 사로 어진 선비가 당하는 걸 보고 처양으로 낙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이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일제 김원기 선생이 있죠. 저쪽에 와룡마을입니다. 그쪽으로 구담으로 들어온 경우고요. 김천리 계열, 오늘의 주인공은 이 김천리 계열은 1300년대 말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구담 쪽에 갔던 광산김씨 영리 계열보다 한 100년 앞서 안동으로 낙향을 하게 되는데 이 천리의 아들 18세인 무자 쓰시는 분, 원래 형이 있었어요. 형이 희선입니다. 근데 무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대, 여러분들이 저번에 공부할 때 제대로 들었으면 기억할 거예요. 이분이 소감을 하셨어요. 소감을 했었는데 내한마을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영자, 숫자 쓰시는 분이 운수 좋게 삼치를 했었다. 제일 처음에 경주이시 목사 이주의 딸을 취했었는데 일찍 어떻게 되고, 두 번째는 광산김씨 소감 무자 쓰시는 분은 따님을 했는데 또 어떻게 되고 삼치를 했는데 안동건씨 부전공파 전자 쓰시는 분 단종의 외할아버지의 따님을 취해서 있겠네. 이모부가 된다. 단종에. 그랬죠. 그죠? 바로 영자 숫자와 연관이 되는 분이 바로 무자입니다. 이 소감볕을 하셨어요. 이분이 안동 처음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풍천 도양동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풍천 도양동으로요. 그리고 여 아랫대가 숭자 지자였어요. 숭자 지자. 그리고 20세가 횡대. 이분 때까지 풍산 도양동에 있다가 바로 이분의 아드님이신 21세 효자로자가 생원이었어요. 이분이 외내로 들어오십니다. 외내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예안 거울에서 아주 이름난 그리고 존경받는 선비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안 현에다가 향연사를 세웠는데 태계의 조부인 노성정 계자양자 어른하고 이 어른하고 병행을 합니다. 향연상에. 향연사에 병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천이시 농암 현자 보자 쓰시는 분, 농암 이 현자 보자 쓰시는 분도 있었는데 분강선을 만들면서 위패를 빼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향연사에 두 분이 계셨는데 그 향연사가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만큼 이분이 예안현에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학문과 덕망으로 사람들한테 인심과 민심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노블리스 오블리스를 하니까 아랫대가 잘 풀리는 거예요. 이분이 아드님 두 분을 두셨는데 우남 연자 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탁청정 유자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퇴계 도산구곡 얘기할 때 제1곡이 어디입니까? 바로 외내 우남 선생 연자 쓰시는 분이 호를 취했던 우남 꼴짝이에요.
그래서 운암곡을 갖다가 도산구곡의 제1곡으로 삼습니다. 이분은 문과에 급제를 하셔가지고요. 벼슬이 관찰사까지 하셨습니다. 관찰사까지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군자가 나옵니다. 어떤 군자가 나오느냐. 이 연자 쓰시는 분이 아드님 두 분을 두셨어요. 후조당 부자 필자, 그리고 읍청정 부자 으자. 탁청정유는 산남 김부자 인자, 양정당 부자 신자, 설월당 부자 윤자. 그리고 이 탁청정 유자 쓰시는 분마다들 부자 신자가 농암 이현보의 서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암 이현보하고 탁청정 유자하고는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사돈지간이. 그러니까 그 뭐 외내하고 그 분천하고 뭐지 않잖아요. 이 지방 호족으로 거듭나고 세이로 더 결속이 되는 겁니다.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산김의 부자인자하고 영천 이시 사이에서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난 분이 바로 기자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도산서원 원장을 하셔요. 요 흑토변에 있는 분 때 또 이 부자 돌림 때처럼 인재가 들끓습니다. 외내에는. 근데 사실 안동에는 외내라고 하는 데가 두 곳이 있어요. 여기는 거물 오자를 써서 오천군자리입니다. 오천요. 근데 영천이시 간제 이덕콩 안동에서 그 뭡니까 그 영주 예곡에 있잖아요. 예곡에 넘어서 봉화 쪽으로 가다 보면 녹전에서 툭 튀어나오는 길 있지, 그죠? 원천 그는데, 그죠? 그 가는 거기에 보면은 행정은 영주 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옥외서원이라고 간제 이덕콩 선생의 모셔놨는 서원이 있는데 여기도 외내고 여기도 외내입니다. 사실 이거는 거물 오자고 이랬어야 이게 더러울 오자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두음으로, 저는 이두를 잘 모릅니다. 음을. 이두음으로 외내다 그래서 안동에 외내가 여러분들 두 곳이 있는 것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는 광산김 씨가 사는 오천군자리, 그리고 하나는 영천이시 세거지인 옥외 외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천이시와 광산김씨 세거지가 외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암 효자 로자 쓰시는 분의 사위가 봉화금씨, 제자 쓰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아드님을 두 분 두셨는데 이류당 금응협, 그리고 그 동생이 면진제 금응훈, 이렇게 외사촌 고종사촌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그래 안 됩니까? 그래 되죠. 외사촌 고종사촌이죠.
한강 정구가 안동 부사를 하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그 도산서당 살평상을 한강 정구가 일설에는 안동 부사로 있을 때에 사부인 퇴계를 위해서 살평상을 그때 가서 해줬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꼼꼼히 살펴봤어요. 해연서원에 답사를 갈 때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강정구의 연보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한강정구가요 마지막 벼슬이 안동 부사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퇴계는 졸하고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간에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저 아름답게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강 정구가 안동 부사들이 안동에 제일 처음에 오면요 아전을 데리고 어딜 가느냐 하면 선어대에서 저쪽에 그 남서입니까? 그쪽이 그 가면 동대라고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면은 안동 분해가 다 보이는 모양이에요. 저기에는 어떤 성씨가 세가하고 누가 거기에 뭐고 그런 식으로 뿌리 빙을 받습니다. 한강 정구가 요즘 또 시장이 되면은 각 읍면동 여기에 그 새해가 시작돼서 해가 바뀌어서 저 갈 때는 우리 빙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외내에 한강 정구가 들렀는데 사람들 행신범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한 마을에서 행신범죄를 저렇게 반듯한 사람 한 명 만나기도 힘드는데 여기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군자 아닌 사람이 없느냐. 이래서 그 이후부터 미칭으로 외내를 군자리다 했을 때 5,7군자가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필의 동생 읍청정 부자 의자 쓰시는 분은요 여기 계시는데 그 단양 우시들은 여되고 절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탁 선생은요 살아생전에 호는 백운당이었어요. 역동이라는 호가 없었습니다. 이 역동이라는 호는요 퇴계가 중국의 동쪽에서 역학에 가장 밝으신 분이 바로 우탁 선생님이다 해서 미칭 역동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안동의 최초의 서원이 역동서원입니다. 풍기군수를 마치고 단양군수를 마치고 신제 주세붕의 부탁에 의해서 풍기군수로 오셔서 소수서원을 갖다가 명종 임금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역을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거듭나도록 해주시고 안동에 오셔서 후배들을 갖다가 후학들을 기르면서 바로 읍청정한테 얘기를 합니다. 안동에 서원을 지어야 되겠다. 네가 살림도 괜찮고 내가 보기 사람도 그 명민하고 하니까 책임지고 서원을 지으라라고 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부인 퇴계 선생의 뜻을 받들어서 이걸 역동서원을 갖다가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롭게도 이분이 역동서원을 처음 만들고 퇴계 선생께서 그 공을 인정해서 네 초대 원장 해라 이래서 이분이 역동서원 초대 원장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은 단양우 씨가 광산김 씨, 읍청정한테는 뭐 고맙고도 고맙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안동이 어떤 안동입니까? 안동은요 서원의 극성기 때는 서원이 68개나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 유네스코에 서원이 9개 등재될 때 안동 지역이 2곳이 등재가 됩니다. 도산과 병산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분을 갖다가 미칭 7군자다 해서 바로
한강 선생에 의해서 안동에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 남게 되는 겁니다. 군자리라고.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안동댐을 건설하면서 그 외내가 수몰이 되고 지금 그 옮겨온 곳에서 한 동쪽으로 한 2km 정도에 있었다 그래요.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1974년 그러고 뭐 이주가 됐으니까 74년도 같으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쪽에 가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얘기만 들었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자 마을이 이건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건축물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탁청정, 그리고 후조당, 탁청정 종가, 광산김씨 사당 제사, 그리고 침낙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없어졌던 건축물들을 다시 만들고 해서 지금은요, 나라 안에서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명소로 아주 손꼽힙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군자 교육원장으로 있을 때에 영화 찍으러 오고 뭐 공주의 남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꽃들의 전쟁 많이 찍어요. 와서 황진이 뭐 이런 거 사극을 갖다가 많이 찍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래 가면은 아름답습니다. 사진 작가들이 와요. 근데 아침 10시쯤 되면 사진 작가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아침 10시쯤 시간이 사람의 눈, 이거 그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카메라 렌즈로 보는 거하고가 가장 비슷할 때가 오전 10시라 그래요.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사진을 찍으러 온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제가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군자리는요, 진작부터 소문도 났고 학문도 깊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집안이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 필자 쓰시는 분은 운수불길하게 아랫대를 못 뒀어요. 이분이 아랫대를 뒀는데 여름에 경상도 여름에 임난의병대장을 해서 문과급제를 하셨는데 39세의 젊은 나이에 경주 진중에서 전사를 하셨습니다. 근시제 해자 쓰시는 분이거든요. 역시 흑토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드님이 매원 김강계입니다. 그 매원 선생은요,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또 창의를 했어요. 그 아베인 근시제는 임난에 창의를 했고 아들인 매원은 병자호란에 창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시제의 오세손, 지자 원자 쓰시는 분이 그분이 무신년, 이인자에는 아닙니다. 무신난에 창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집에서 세 난에 다 창의를 한 집은 제가 알기로는 이 집안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도산서원 원장을 했던 김기, 근시제 해 의병대장, 그리고 설월당 김부륜의 아랫대가 그 명자 쓰시는 분인데 호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그 성문 정영방 저쪽에 영양서석지 주인 있지 않습니까? 도의로 사귀었고 그 선어대 이래 쭉 도는데 모감주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모감주 나무 그 도는데 그 이제 그 주인입니다. 그 제사가 있지, 그죠? 그 동네 정씨들, 예, 예. 그래서 그분하고 도의로 사귀었고 이 명자 쓰시는 분은 그 광산김씨 외내 예안파 중에서는 불천이로 지금 대접받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퇴계 선생의 시호가 문순입니다. 문순. 근데 이 후조당 부자 필자의 시호도 문순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봤을 때는 문순 지하에서 문순이 나왔으니까 억수로 영광스럽다. 우리 집에서 퇴계같이 위대한 학자와 똑같은 시호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근데 퇴계집에서 봤을 때는 제자가 불손한 거야. 선생님하고 똑같은 반열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술자리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미루어서 짐작해보고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상락궁 김방경 장군 산소가 녹전에 있는데 그 위에 예안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입향조라는 농수 효자로자 쓰시는 분의 산소가 어떻게 상락군 산소 위에 있느냐 이래요. 알면서 그래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효자로자의 증조부가 안동 처음 들어올 때 처양인 영가김씨거든요. 상락군 김방경의 후손에게 장가를 들어서 처향이라고 이쪽에 내려왔는데 불손하게 처가 쪽에 어른 산소 위에다 산소를 썼을 때는 없고요. 이게 실전대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가서 산소를 쓰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석이 나오는데 상락군 김방경 장군의 산소예요. 그래서 그걸 알리고 지금 또 농수선생의 제사 때 미리 상락군 김방경 장군 산소에 제물을 얹고 간단하게 예를 치르고 난 후에 입향조의 제사를 지내니까 그건 그래 아시면은 대충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동 지역에 보면 세이와 세이로 이어져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다 행신범절이 깍듯해요. 예절도 그렇고. 그런데 모르니까 그렇게 됐고, 그렇게 돼버린 엎질러 진물을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접점을 잘 찾아서 또 처세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양반답다, 선비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군자리의 광산김씨를 왜 군자라고 하는지 이렇게 생각이 그려져요. 퇴계 구대손인 광내 이하순 선생께서요, 이 광산김씨 8촌 9촌 이내에 25명을 갖다가 군자리 25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래 봤을 때 도산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현자들의 동네이기 때문에 군자들이 사는 동네다라고 해도,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렇게 가서 생활하고 그쪽에서 제 이제 사무실을 쓰고 이렇게 보니까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광산김씨들이요. 어느 것 하나 있잖아요. 그냥 허투루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검소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삿대지 않게 앞에는 보면은 저겁니다. 부연을, 그리고 옆면과 뒷면은 호처마로 그렇게 하고요. 앞에 후조당에 보면요, 쪽마루가 있어요. 그 쪽마루에 보면 밑에 쪽마루 계자각 받침대를 해놨는데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각도 그렇고. 그리고 쪽마루 밑에다가 그렇게 계자각 받침대를 해놓은 것은 저는 대한민국 목조 건축물에서 거기 밖에서 못 봤어요. 거기만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딜 가도 계자각 받침대를 갖다 했는 데는 못 봤습니다. 그만큼 감각이 뛰어나고 그분들이, 그리고 옮겨왔는데도 후조당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집안에 지손들이 와가 전부 일손 거 들어가 우리 아베가 이거 이래라 저래라 그거 시켰다 그런데 이건 전문가보다도 전문가를 시켜도 그래 못합니다. 지금 다음에 한번 이렇게 제가 답사 갈 때 모시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설명을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 알아듣기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예, 좀 쉬었다가 할게요.